대표님 오늘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대표님 한 분을 좀 만나러 가는 길이고, 만나서 또 요즘 프랜차이즈 사업을 어떻게 또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런 얘기하러 가고 있지. 요즘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좀 많이 만나시는 것 같은데 따로 이유가 있으실까요? 나도 프랜차이즈 하고 있다 보니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네. 그러니까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또 얘기하면 공감도 많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나 상대방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정보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해야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잖아. 그런 시너지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을 만나려고 나도 노력을 하고 있지. 대표님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문의 주신 내용으로 간단하게 질문하는 시간 좀 가져도 될까요? 좋죠. 첫 번째 질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고 매출이 높진 않지만 노력해서 조금씩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는 물을 제공할 때 생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헛개수물이나 자스민 차를 제공하는 것을 좀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고객님이 매장을 나가실 때 후식으로 석류차나 미숫가루물을 드실 수 있도록 후식 제공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원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고민이시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제 우린 사장이잖아. 사장은 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나는 의사결정할 때 반드시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이야. 등가교환 하라고 꼭 말씀드리거든. 네. 그러니까 등가교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나 얻고 싶으면 내가 무언가를 하나 잃어버려야 돼. 이게 뭐 기브앤테이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원리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얻고 싶은 것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좀 내가 잃어버린다 라고 생각해 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매출이 높지 않은 것 같아, 그지? 매출이 좀 잘 나왔으면 이 고민을 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당연히 우리가 일반 물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헛개수든 자스민이든 둥그레차든 무언가를 제공하려면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후식존에 미숫가루라든지 석류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를 설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도 원가가 더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얻고 싶은 게 오늘 온 고객의 만족도를 더 올리자, 기존보다. 이거를 내가 얻고 싶은 게 더 강하면 원가를 좀 더 인상하는 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원가를 하나도 안 올리고 그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이 거의 있니? 없죠. 친절 빼고는 없습니다. 친절 빼고는 없어. 사실은 없어. 그러니까 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질문 자체가 에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이니까 내가 좀 더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등가교환이라는 걸 설명드렸고, 더 보충해서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어. 그런 행위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고객을 생각하는 내 마음이, 또 장사를 하는 내 마음이 더 유리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 같아. 단순히 생수 제공하다가 무슨 헛개수나 둥글레차 제공한다고 해서 매출이 오르거나 하는 건 아닐 거야. 하지만 내가 그냥 손님을 그만큼 신경 쓰는 거잖아.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신경을 쓰다 보면 장사를 더 잘하는 마음가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난 그것도 얻을 수 있는 뭔가라고 생각해.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곱창집을 운영하고 계시고 현재 볶음밥을 주문하면 홀 직원분께서 볶음밥을 직접 볶아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직원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나 인건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서 홀 직원이 볶음밥을 직접 볶아주지 않고 고객이 직접 볶음밥을 비벼서 먹으면은 고객님이 좀 불만족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려서 등가교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내가 얻고 싶은 우선 가치가 지금 이 질문에 숨어 있죠. 뭐죠? 인건비를 더 이상 증가하게 안 하고 싶다죠. 네. 그리고 나는 직원 관리의 어려움을 낮추고 싶고 직원의 업무 난이도를 내려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손님이 스스로 볶음밥을 비벼 먹게 한다에 그냥 결정을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잃어버려야 될 게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제공하는 볶음밥이 만약에 7,000원짜리라고 하면 가격을 좀 내리던가 무언가 바뀌거나, 자, 가격을 1,000원 내려서 제공하고, 그럼 불만족의 상태를 다시 만족의 상태로 올리는 지점으로 전환시키는 건데, 아니면 가격을 그냥 유지하고 싶으시면은 제공하는 볶음밥에 무언가를 바꿔줘야 되는데 볶음밥의 그릇 사이즈를 크게 키우다든가, 볶음밥에 들어가는 재료를 더 다양하게 해준다든가, 볶음밥의 메뉴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볶음밥의 뭐 비주얼을 더 디자인을 더 잘 선정한다든가, 이런 식의 뭔가 바뀜이 생기면 고객이 같은 가격에도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대신에 손님이 스스로 먹게 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이런 장사 기술적인 트릭을 좀 줄 수가 있죠. 근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손님이 알아서 드시게 한다? 그거는
누가 봐도 불만족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쌀국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브레이크 타임이 평일 주말 2시간씩 있고 브레이크 타임을 평일엔 1시간으로 줄이고 네. 주말엔 아예 없게 운영하고 싶은데 직원들 불만이 생길까봐 걱정이라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두 가지를 또 얻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매출을 올리고 싶어.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을 없애고 싶지만 직원들을 만족해줘야 돼. 이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를 잃어버려야 되는데 직원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애초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직원으로 교체가 일어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 처음에는. 근데 설득이 잘 될 확률이 비교적 높진 않겠지. 왜냐, 기존에 내가 그거에 적응돼 있잖아. 근데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는 브레이크 타임을 2시간에서 1시간을 줄인다든가 뭐 없앤다든가 했으면 그 직원은 원래부터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적응을 해버렸겠지. 내 기준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타임이 주말엔 없고 평일은 1시간에 있어. 이렇게 내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싫으면 애초에 입사를 안 했던지 입사를 하더라도 중간에 나갔던지 했을 거겠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고 무언가를 잃어버릴 준비를 좀 하셔라. 이 경우에는 직원을 교체할 어떤 나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가야겠죠. 근데 이 직원이 없으면 당장 매장 운영하는 게 어려워.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장이잖아요. 우리는 사장은 의사결정을 안 하는 게 가장 잘못된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해나가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기준을 가지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계속 해나가는 게 우리가 장사와 사업의 어떤 여정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본부장님? 아, 예. 등가 교환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새기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키워나가시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무언가를 하나를 얻고 싶으시면 무언가를 하나를 잃어버릴 반드시 준비를 해 나가면서 구독자분들이 고통 그릇을 더 크게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서